김옥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아메이 사업의 기초 사업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FC 코리아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뵙는 얼굴도 많이 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아이는 이제 갓 돌이 지난 그때에 어린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12시간씩 맡기고 제가 미용 기술 자격증을 따고 또 남의 밑에서 그죠? 다른 원장님 밑에서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술을 배우는 시간들을 몇 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술을 배울 때 제가 배웠던 그 시대에는 정말 너무너무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어요. 한 30만 원 정도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제가 12시간 노동을 아이들 둘을 케어를 했고 또 남편을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미용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수원에서 샵을 차리게 되고 그렇게 10여 년 넘게 미용 일을 하면서 나이가 드니까요. 노동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서서 일을 하고 또 손을 써야 되는 일이고 제때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장병도 오고 손마디도 아프고 다리도 관절염이 오고 막 이렇게 노동의 한계를 느낄 쯤에 저는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한 달 한 달을 벌어서 한 달을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가는데 내 노후에는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할 수 있을까? 노후연금을 들 만한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노후가 굉장히 불안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찰나에 저희 미용실로 한 장의 명함을 들고 저희 스폰서님 유정미 스폰서님께서 원장님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매일 저에게 매일같이 오셨어요. 유정미 스폰서님께서. 그러면서 저에게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주셨고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권유를 해서 제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짬짬이 그런 책을 보기도 했고 제품을 또 권유해서 제품을 써보면서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가 계속 물리를 하다 보니까 샴푸를 독한 샴푸, 뭐 염색약 이런 부분들을 만지다 보니까 주부 습진이 굉장히 습진이 심했어요. 그런데 디시드랍스를 써보라는 권유로 제가 디시드랍스를 쓰면서 정말 기적같이 그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았던 주부 습진이 깔끔하게 낫는 것을 보고 와 제품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 중에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제품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업이 또 아니었고 뭐 그냥 제가 좋아서 제품이 좋아서 쓰고 경험이 좋으니까 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주변 소비자들에게 또 아니면 손님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스폰서님께서 제가 매달 손님들에게 이렇게 주문받는 것을 스폰서님이 받아서 제품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한 달에 뭐 10,000원 또 20,000원, 30,000원, 뭐 80,000원, 10만원 이렇게 점차 늘어나면서 이렇게 캐시백을 저에게 현금으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런 소득이 들어왔을 때 제 손에 쥐어졌는데 그 8만 원의 소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8만 원이 있으면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캐시백이 너무 좋아서 이거 내가 좋아서 써보고 얘기한 건데 이런 수입이 되네 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의 권유로 "원장님 제품만 쓰지 마시고 마케팅도 한번 들어보세요."라는 권유로 스폰서님의 집에서 마케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케팅 속에서 제가 머리에 딱 들어오는 단어는 연금성 소득이었습니다. 제가 노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연금보험도 들어 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케팅을 들어보니 연금성 소득이고 내가 일을 하지 못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게 너무 좋은, 정말 머리를 한 대 땅 때리는 그런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 이게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고 내가 좋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수입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가 12 시간 미용 일을 끝내고 또 스폰서님 집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부업 정도도 아니었고요. 제대로 미팅도 할 수 없었고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였어요. 제가 미용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미용실에 손님들이 꽤 많았고 혼자 일을 해도 수백만 원의 수입을 이렇게 벌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미용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미용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주변에 대형 미용샵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대 자본을 들여서 엄청난 크게 이가자, 뭐 박철 헤어, 뭐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이제 미용실을 차리면서 저에게 왔던 젊은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줄어들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너무 골목골목마다 미용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한 건물에 미용실이 몇 개씩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골목골목에 한두 개였던 미용실이 5개, 6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고, 또 제가 노동한 거에 대한 대비 소득이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미용 기구의 발전이었어요. 지금 우리 리더님들 각자 집에 세팅할 수 있는 기계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요즘 엄청 좋은, 그죠? 웨이브 넣을 수 있는 거는 집에 각자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을 할 때는 어디 결혼식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나갈 때 꼭 미용실에 들려서 웨이브를 넣고, 긴 머리이신 분들은 웨이브를 넣고 이렇게 나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에 손님이 꽤 있었어요. 또 달로 끊어 놓고 미용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계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손님들이 점점 주는 거죠. 지금은 염색도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거의. 그죠? 그리고 미용 기구도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떨어져 나갔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수입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5 년이라는 시간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5년 동안 소비자 한 분 한 분, 또 사업자를 후원해서 이렇게 5 년의 시간을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스폰서님의 도움으로 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5 년이 지났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지게 됐어요. 미용 일은 12 시간을 해야 되고, 또 아메이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제 혼자 몸으로는 두 가지를 하기가 너무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의논을 합니다. '앞으로 10 년을 아메이를 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미용을 10 년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인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그때 저희 네트워크 상황은 이제 1,000만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소득이 아메이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정말 4인 가족이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소득이었지만 과감하게 미용실을 접고 아메이를 본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투잡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본업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1년을 정말 열심히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여행 점수를 획득해서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첫 보상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계속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노후 대책은 물론이고 저의 삶의 질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또. 네. 우리 리더님들, 우리 가정의 가난의 대를 끊고 싶으신가요? 한 인간으로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으신가요? 인생에 닥칠 변수가 걱정되시나요? 나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내 아이에게 상속 통장을 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리더님들은 어떤 부분이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저는 나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사업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서점에 많은 노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 하류 노인이 온다, 뭐 100세 인생, 또 새로운 가난이 온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때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시대의 많은 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자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의 현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리나요?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원래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인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들리시나요? 몰랐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네, 원래 들립니다. 빈곤하게 네. 사셨던 분들이라면 나이 드셔서 더 빈곤하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이분들은 청장년 시기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사셨는데 노인이 되고 나서 급격하게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 빈곤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인구 빈곤율은 1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노인 상대 빈곤율이 74%까지 올라갑니다. 노인이 되면서 가난을 겪게 된다. 왜 그렇게 생애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노인들이 이렇게 빈곤에 빠지게 되는 데는 문화적인 요인하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제도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김병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82살 김병국 할아버지입니다. 작은 골목을 지나서 반지하 집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에서 할머니 또래 할아버지 또래 독거 노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일종의 아르바이트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독거 노인 돌봄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 일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가량을 받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40만 원입니다. 독거 노인 돌봄 사업 2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이렇게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2명 중에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요. 이렇게 전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강혜한 스폰서님이 올려주신 한양대 전영구 교수님이 세바시에 나와서 얘기하셨던 저출산, 그죠? 초저출산 국가로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서 제가 이 화면을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 나이에 따른 인구 표입니다. 이렇게 그래프인데요. 위에 네 줄의 파란색은 0세부터 19세, 그 다음에 노란색은 20세부터 60세, 64세, 그 밑에 세 줄의 파란색은 65세부터 79세 이후에 100세까지 이렇게 인구 밀도 그래프인데요. 이 인구 밀도가 연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의 분포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0세부터 19세 아이들의 인구 빈도가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50세부터, 그죠? 40세부터 90세까지의 인구 분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47년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예상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인구의 변화는 우리 삶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70년대 제가 처음 화면에는 70년대였어요. 그죠? 70년대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의 인구 분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저도 1960년대 후반 출생이기 때문에 그때 시대의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때 시대에 태어났던 엄청난 인구가, 그죠? 그때 당시에 태어났는데 70년까지 태어났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50세를 넘어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많이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저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중장년층들이 이제 노인 인구층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도요. 35년 다닌 회사를 은퇴편도 은행 지점장까지 이렇게 갔던 분인데 같이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중장년층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고 이제 그 중장년층에서 55세 또 65세, 75세 이렇게 이제는 뭔가 일자리를 잃고 뭐 삶이 정말 이렇게 다른 직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년을 생각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취미생활 하면서 즐겁게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노년에 취미생활 하면서 즐겁게 여유생활 하면서 즐기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리더님들 주변에는 어떠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제가 제 주변에는 70에도 80에도 생계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삶이 정말 우리가 취미를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전제로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뭔가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층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부양을 받을 인구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제는 그저 보험료와 세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복지 비용을 감당을 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대가 정말 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리고 뭐 연금 혜택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 교수님의 말은 길게 오래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50이든 40이든 60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워서 배워야 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도생이 뭐예요?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 무엇을 배워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말썽을 부리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평균 수명 12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 120세 시대에 이 120세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그죠? 그런데 100세 시대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며 오래 산다는 것도 재앙이다. 그다음에 일 없이 오래 산다는 것도 리스크고요. 외롭게 또 오래 사는 것도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아프며 오래 사는 거, 일 없이 오래 사는 거에 또 외롭게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린다 그랜튼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삶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제목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은 재창조와 재교육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열이 갈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도생을 위해서 지금부터 재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우리 120세 시대를 살아갈 직업을 또 가지게 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도 하고 있는 김미경 강사의 514 챌린지를 참여를 해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경 강사께서 많은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지금 빅데이터 시대고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또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된다. 뭐 웹 3.0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많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또
무엇인가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돈이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저는 사실과 의견을 조금 구분해 봐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또 노후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아메이 사업 또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도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모든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말 최고의 기회를 정말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또 주변에 남편의 반대로 또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입각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실과 의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엘빈 토플라라는 미래학자는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거나 배운 것을 잊어버리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문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맹, 김미경 강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지금은 모든 학벌과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된 시대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 돈이 될 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서 돈이 될 수 있고 또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고 자식들의 삶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는 이 팀 안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FC 코리아 팀 플라잉 휠이라는 사업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금 입문하신 사장님들도 또 이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해내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Y에 대한 부분, How에 대한 부분, What에 대한 부분을 다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준비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해내시면서 함께 이렇게 결과를 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돌리고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6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온택트 100%를 비즈니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팀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분이든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울지 이 팀 안에서 플라잉 휠에 올라타셔서 함께 하신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직업의 사분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직업의 사분면이 있습니다. 이 직업의 사분면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사분면으로 직업을 분류를 해놨는데요. 왼쪽 분면에 있는 직장인과 월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들은 내 시간과 신체와 노동을 들여서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분면은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고요. 수입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돈을 번다는 개념이고 시간과 돈의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부면에 노동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부면에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노동소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면 사업가와 투자가는 시스템에 의한 자산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의 지속성이 있고 돈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의 통제력을 가지고 통제력이 있고요. 또 이쪽에 오른쪽 분면에 분들을 부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자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과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사업가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시스템을 살 수 있고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죠. 그래서 시스템을 사는 것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평범한 우리들은 기회를 잡을 수 없고 정말 힘든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되어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지금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대 창업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을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본금이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시장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소모품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조건을 쭉 읽어봤을 때 네트워크 사업의 조건과 많이 조건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도 생필품이면 좋고요. 또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 좋고 시대의 변화가 사업에 시너지를 주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업이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스템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소개할 건데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회사들 중에 정말 세계 파트너사로 만나게 된 아메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기재이시죠. 이분이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형제 사장님 중에 한 분은 현재 소득원이 4가지 소득원에서 수입을 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소개해준 저희 신복인 리더님께서도 여러 가지 소득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리더님들은 몇 가지의 소득원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집 가정에 들어오는 소득원이 한 가지 소득원이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저도 아메이 수입 외에는 다른 소득원을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지금 저도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메이 소득은 성격이 다른 소득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메이라는 사업의 비전은 저는 평생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고
또 연금성 소득이 된다는 거에 저는 굉장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런 비전을 주는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안 되나?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아메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신뢰와 또 어떤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이렇게 100여 개 지역, 지금 현재는 베트남까지 진출해 있고요. 또 이렇게 미시건주 에이다에 이렇게 실제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1950여 가지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 유일 4대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1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700여 개의 특허를 출원 중인 회사입니다. 또 창업자들을 소개해드리면 리치 디보스와 제이벨 랜델 두 창업자께서 1959년대에 창립을 하셨고 지금은 제2세대의 또로 이어져서 아메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창업자들을 볼 때 또 창업자의 정신과 철학과 또 이렇게 두 가문이 60년에 넘는 그런 동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임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문이 정말 불화 없이 지금까지 60여 년의 시간을 함께 사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자와 경영진들이 있고요. 제품은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뉴트리라이트가 있습니다. 세계 판매 1위 제품이죠. 또 저희 팀에서는 수요일 날 12시 30분에 원격 영양 코칭이라는 스쿨을 통해서 또 뉴트리라이트로 체험한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의
체험담을 또 들으면서 뉴트리라이트가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또 건강하게 우리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뉴트리라이트가 있고요. 또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세계 판매 1위 이스프링, 또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 또 스마트 바이크, 또 1000만 탈모 인구를 위한 스케프 누트리션 엘사 제품이 이렇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또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생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필품을 통해서 프로 슈머가 되는 것이 저희 사업입니다. 생필품을 바꾸어 쓰는 일이 바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는 치약, 비누, 샴푸, 세제, 화장지 이런 생활 필수품을 예전에는 그 소비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했다면 그 소비는 지출이 되었고 그 소비를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 그 소비가 매출이 돼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한테 캐시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고품질의 제품을 쓸 수 있고 100% 고객 만족 제도가 있어서 90일 이내에 내가 제품을 구매해서 90일 이내에 마음에 안 든다면 반만 남겨서 반품을 하시면 반품까지도 다 받아주고, 또 내가 소비자에게 반품을 받았어도 내가 그 반품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 반품을 받아주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의 캐시백을 돌려주고 있고요. 또 그것이 그 소득이 권리소득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필품 쓰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사업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사업입니다. 일반 유통은 이렇게 생산자가 10,000원에 만들었으면 소비자에게 10만 원에 가기까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치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 여부와 관계없이 10,000원의 원가를 들인 제품을 10만 원에 구매해서 쓰는 기업 주도형 유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된 유통이 있다면 생산자가 원가 1만 원에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9만 원 정도에 사서 쓰는 그런 대형 마트를 활용한다던가 온라인 홈쇼핑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저렴하고 편리함에 구매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유통 또한 기업 주도형 유통이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 아메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3만 원에 원가를 더 많이 들여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7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데 그 중간에 유통 과정 속에서 생긴 유통 마진을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소비자 주도형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매달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집안에서 쓰는 생필품을 위주로 저희가 소비가 사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카탈로그를 보시면 제품 하나하나마다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얼마나 모았냐에 따라서 캐시백이 주어지는데요. 3%를 받기 위해서는 20만 포인트를 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제품을 먼저 써보고 정보를 받아서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꼭 20만 포인트를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쓰는 생필품을 모아봤을 때 요즘은 20만 포인트 쓰기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고 또 제품의 수가 많아지고 또 건강식품 이렇게 먹다 보니까 20만 포인트 쓰기는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가 써본 제품의 경험과 공유를 연결을 통해서 B에게 전달을 했고 B도 제품을 20만 포인트 정도 구매하게 됐고요. B도 제품의
체험과 공유를 C와 D에게 공유하면서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각자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C와 D가 가장 늦게 가입을 해서 제품을 썼기 때문에 아메이는 후자순으로 캐시백을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포인트를 쓴 C와 D는 각자 3%씩 6,000원을 보상을 받게 되고요. 또 B는 이렇게 B와 C와 D가 함께 쓴 이렇게 공동 구매를 인정을 받아서 60만 포인트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B는 6% 적용을 받아서 36,000원의 캐시백이 B의 그룹으로 제공이 되는데 C와 D를 먼저 후자순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000원을 빼주고 24,000원이 B에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메이를 알게 되었고 제품을 쓰면서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한 A는 총 그룹 매출이 80만 PB가 되었고요. 80만 PB는 120만 PB 미만이고 60만 PB 이상이기 때문에 6% 적용을 받아서 48,000원이라는 돈을 캐시백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다 받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B의 그룹 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와 C와 D가 받은 36,000원을 제외한 12,000원을 A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으로 캐시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노력순으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방법이 에디슨 마케팅 상을 공로상을 탄 그런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 FC 코리아 플라잉 휠이라는 이런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배우시면서 이렇게 한 계열, 한 그룹, 한 그룹씩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시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지금은 이렇게 6계열까지 이렇게 저는 계열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쓰는 공동 구매팀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전체 그룹 볼륨을 인정받아서 1,000만 PB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21%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요. 총 210만 원이 나라는 그룹으로 제공이 되는데 A, B, C, D의 기여도를 다 이렇게 먼저 후자순으로 드리고 나서 60만 원, 36만 원, 6만 원, 18만 원 합 120만 원을 빼주고 90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됩니다. 90만 원이라는 돈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이 수입은 실제로는 아메이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1.73을 곱해서 실제 수령액은 155만 7천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155만 7천 원은 자산 수입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10억짜리 건물을 하나 오피스텔 뭐 5억, 3억 5억짜리 건물을 오피스텔을 몇 채를 가져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임대료 같은 수입을 받는 것과 아메이에서 155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이렇게 했더니 오피스텔을 갖는 것이 더 어렵고 아메이에서 이렇게 155만 7천 원 정도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버는 것이 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메이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런 수입을 자산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요. 이렇게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수입입니다.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될 수 있는 이유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고요. 소비자와 사업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또 매출이 1,000만 포인트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수입이고요. 또 평생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속 또한 상속세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이렇게 핀을 설명하자면 1년 중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첫 1,000만 PB를 달성한 시점을 실버 프로듀서라는 핀으로 인정을 합니다. 월 수입이 1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골드 프로듀서 12개월 동안 3회를 1,000만 PB를 형성했을 때 주어지는 핀이고요. 수입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플래티늄 이렇게 1,000만 PB의 시장을 형성한 6회 정도를 형성한 핀에게 주어지는 핀이고 약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받고 또 세라톤 워커힐 호텔 세미나에 초대를 받고 또 여행 점수가 이제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플래티늄을 달성하신 리더님이 또 계시던데요. 또 이렇게 또 세미나에 초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초대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보상이고 아메에서 가장 초라한 보상이라고 하는 보상인데 저는 너무 감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워커힐 호텔에 갔을 때 정말 보상이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 PB를 12회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연 수입이 약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계열의 플래티늄 이상의 핀으로 성장시킨 분을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또 에메랄드 세 계열에서 5계열까지 누군가를 도와서 성장시킨 분들은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수입이 8천에서 1억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고요. 또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은 6계열을 플래티늄 이상의 핀으로 성장시켰을 때 한 1억 5천 이상의 연봉이 되는 그런 수입을 창출하는 핀이라고 합니다. 우리 리더님들 아메이가 정말 정말 단순하고 정말 쉬운 일인데요. 아메이는 소비하는 것으로 또 내가 소비를 해보고 또 배우고 또 전달하고 또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시게 되면 이렇게 보석 핀까지 또 다이아몬드라는 성공자의 핀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속성은 인세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 소득이고요.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 소득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물가 연동 걱정 없는 자산 소득이 될 수 있고요. 수입에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자산 소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 아닌 노력으로 수입의 역전이 되는 그런 자산 소득입니다. 또 글로벌 시대의 국제 사업 달러 소득이 가능한 자산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 소득의 개념을 저는 이 심플리 리치 책을 보면서 창업자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이 책 안에서 찾아보고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믿음이 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메이 비즈니스로 만든 네트워크를 매매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그 자산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모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책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뜨거운 여름을 달리고 계시고 이렇게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산은 내 것이고 그 네트워크는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네트워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거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상속하실 수 있는 그런 자산 소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죄송하게도 또 이렇게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제대로 연결을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제가 돈으로 주지 않는 보상이 또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또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도전하게 만들었고 또
도전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여기 또 참석하신 리더님들 중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행을 지금 올해 치안마이 여행을 또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실 건데요. 앞으로 아메이 여행은 쭉 이어질 겁니다. 어느 해에 가시던 여러분들이 꿈꾸시면 시각화시켜서 꿈보드에 붙여 놓으시면 반드시 그 여행지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메이 여행이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편이 지체장애 1급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 여행도 솔직히 잘 못 다닙니다. 그런데 아메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행을 저희는 아메이를 통해서 6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도 불편함 없이 전동 휠체어를 비행기에 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메이 여행은 전세기를 로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이 한국 아메이 최초로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분이 되셨는데 그렇게 여행을 가기까지 아메이 본사와 영업팀과 또 이렇게 많은 또 공항에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이렇게 많은 교류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동 휠체어를 싣고 여행을 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몸이 불편하셔도 여행을 다니시는 거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첫 여행부터 삿포로 여행까지 제가 다녀왔던 여행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제 첫 여행의 모습을 보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우리 리더님들한테 부끄럽지만 우리 리더님들에게 도전이 되시라고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영상 속에 여행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꿈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한번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bye bye 쉬지 않고 빛났던 꿈과 sunrise 이리저리 치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owher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ght 빛나는 나의 youth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자 이제 쉬어요 떠날 거예요 노트북 꺼나요 제발 널 잡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see it 쉬지 않고 빛났던 꿈과 sunrise 이리저리 치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시티를
여러분들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행 가고 싶으시죠? 아메이 여행은 저에게 정말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더님들도 꿈꾸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여행 세미나 같은 데 다니면서 여행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렸고, 아, 저곳에 정말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가야겠다. 간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면서 여행을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전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도전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제가 치앙마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꼭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치앙마이 여행은 가족 여행이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와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분 나이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몇 회를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치앙마이 여행은 저희 시어머니와 또 팔순이신 저희 시어머니와 또 친정엄마를 모시고 갈 예정이고요. 또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또 지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즐거운 추억을 쌓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형제 사장님들과 형제 리더님들과 또 즐거운 추억도 만들었고, 또 이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다닐 수 있었던 여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서 원하시는 여행지에 한번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리치디버스의 사장님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자유롭게 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돼서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모든 리더님들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메이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안에서 우리가 기회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는 평범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평범한 삶을 넘어서 비범한 삶으로 가고 있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풍요로운 취미를 즐기면서 풍요로운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10년 해서 100만 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다. 100만 원 수입만 되면 노후 준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10년 연금 적금 들자라는 마음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더 많은 수입과 또 이런 여행과 또 시간적인 그래도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올 해개년도 더 뜨겁게 도전하고 다이아몬드를 목표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중해 크루즈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 리더님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여러 리더님들의 도전을 응원드리면서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